가지에 활용하는 거, 이제 개념 증명하고 실패에서 배우기, 미흡한 제안 다루기, 요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조금씩 제가 설명을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개념 증명. 자, 긍정적 가지 이 구조를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개념 증명이란 게 뭐냐? 사실 개념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 우리로 보면은 이 가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 리드타임이 단축되면 제품 품질이 개선된다. 얼핏 보면은 뭐 안 맞는 말 같죠? 근데 개념적으로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확신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건 자기가 확신하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은 아직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한 사람의 가정이죠. 그러면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개념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이러한 것을 이러한 액션에 의해서 이러한 그 수용하는 상태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개념 증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념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활용 사례를 만든다든가, 또 실제 사례를 만든다든가, 증빙 자료를 찾는다든가, 또 어떤 파이러트 런을 해본다든가. 그래서 이 행동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개념 증명의 어떤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OC라는 말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특히 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POC부터 해놓고 시범 운영을 해보고 됐다 싶으면은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시켜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 논리에 해당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POC라는 거, 개념 증명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배우고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런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개념 증명 그 정도로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에서 배우기예요. 우리가 이제 실패를 두려워 말라, 또 빨리 실패하라,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실패가 어떤 우리한테 교훈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실패일 뿐이죠. 그러니까 가치 없는 실패죠. 근데 가치 있는 실패,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빨리 실패해도 그것이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규명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가정을 들여다보면 된다. 그래서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을 와이스 피플이라고 그러고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을 스마트 피플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골드렛이 한번 했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써먹어 봅니다. 현명한 사람이냐 스마트한 사람이냐. 글쎄요. 이게 상당히 남의 실패에서 내가 배운다. 상당히 조금 수준 높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런 그 행동 상태 가정 뭐 이런 것들의 개념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토끼가 도중에 잠을 자다가 거북이한테 졌어요. 근데 이 토끼가 먼저 생각한 거는 잠을 자더라도 나는 빠르기 때문에 항상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결과는 졌어요. 실패죠. 따라잡아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졌어요. 그러면은 결과를 놓고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경주 도중에 잠을 잤어요. 근데 왜 잠을 잤느냐? 자기가 뭔가 가정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잠자는 시간이 길면 따라잡지 못한다는 이 가정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나는 경주 도중에 잠을
적게 자든가 안 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결과를 놓고 원인을 찾아가는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말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말 뭐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실패를 하는 이런 부분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실패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좋은 말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 assumption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가정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가지를 배웠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점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란 말, assumption이란 말에 여러분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뭐 이야기했다면 그냥 가정, assumption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근거죠. 그래서 화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에 그 화의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의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없이 그저 그냥 결과만 이야기한다든가 행동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는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그 가정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근거 삼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그거는 굳이 검증에 대한 어떤 구속은 없어요. 내가 믿고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 거 그거면 그것뿐이지 그것을 검증해야 될 어떤 구속력은 없이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자 그런 뜻으로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흡한 제안 다루기입니다. 건설적 비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이중적이죠. 비판이 과연 건설적이냐. 그렇지만 비판을 하는 사람은 건설적이라고 하지만 비판을 받는 사람은 파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싫은 소리를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해버려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이가 좋아지려면은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좋은데 그것도 또 잘못하면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여러분 그 과제한 그 리뷰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게 사실 건설적 비판이거든요. 조금 더 잘해보자는 뜻을 하는데 근데 나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 리뷰 코멘트 하는 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기분 나빠하지 않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통상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도 안 해보고 피드백도 안 주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자. 진짜 생각해봐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생각해보고 건설적으로 서로 좋아지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 방법을 바로 부정적까지 또는 긍정적까지를 활용하면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어프로치,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또 자기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받는 걸 싫어서 그냥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말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상대방 제안이 옳지 않은 아이디어라면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인공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라면은 어떤 부정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줄 때에 더 완벽하게 되고 건설적인 의견이 되고 그래서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스텝 1, 2, 3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앞부분이 조금 추가가 된 거예요. 부정적 가지에서. 먼저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의 긍정적 기대 효과, 좋은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단 좋은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그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심어줄 수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긍정적인 점을 찾아봐야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 가지를 그리기 전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결과? 그럼 긍정 가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은 부정적 가지를 그려야 되겠는데 그거 그리기 전에 긍정 가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제 그게 이 스텝 1, 2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가지를 그리죠. 그래서 앵커라고 그러는데 이게 시작점이에요, 사실은. 시작점. 그리고 어떤 끝점을 정해가지고 줄기를 찾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이 방법은 골드리시 해놓은 걸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서 했는데 내가 요거를 배운 지가 한 15년쯤 될까요? 근데 그 뒤에 뭐 이런 것 저런 걸 생각을 해서 제가 긍정가지 부정가지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시작점 끝점 이야기를 하고 중간 단계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것을 그렇게 좀 내 나름대로 이제 조금 그 문법을 바꿨어요. 근데 뭐 그냥 이걸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정적까지 그리는 거 그냥 그리면 돼요. 다만 그 다음에 상대방 관점으로 표현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부정적 가지를 잘라내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미흡한 제압을 다룰 때 중요한 것 하나는 부정적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내 머릿속으로만 하고 그 부정적 가지를 잘라내는 어떤 대책 지금 아이디어라고 그러는데 인젝션이라고 그럽니다. 가지 잘라내기입니다. 그 방법을 상대방한테 말하지 말고 입을 꽉 다물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미흡한 제안을 다룰 때 가장 포인트는 뭐냐?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그 예상 결과만 이야기를 하고 그 부정적 가지를 긍정적 가지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은 상대방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대책을 상대방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 놓고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책까지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좋은 대책이어도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든가 뭐 좀 복잡한 문제일 때 이제 하나의 어떤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협상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내가 말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미흡한 제안 다루기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이 이스날럭에 나온 거예요. 이스날럭. 여러분 이스날럭이라는 책 아시죠? 자, 카메라 앞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표지가 옛날 표지인데 이 책이에요. 그 책에 어디 이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쯤이 어디냐?
네, 한 뭐 90페이지 남짓 됩니다. 또 그 앞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자, 여기 009 쪽 일부러 안 적었어요. 그냥 그 쪽만 읽지 말고 앞뒤에도 좀 읽어보시라 그런 뜻으로. 사업상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다. 20세인 아들이 다가와 출장 기간 동안 나의 차를 관리해 주겠노라고 제의하였다. 자기가 기름도 넣으면서 쓰다가 내가 돌아오면 잘 닦아서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아들은 믿을만한 녀석이고 운전도 제법 잘한다. 그렇지만 그 제안이 내게 약간의 이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허락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일로 무언가 성가신 일이 생기면 부자관계에 금이 갈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선뜻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이제 이 소설에 나온 겁니다. 아마 골드렛 본인의 이야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개를 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긍정적 효과를 먼저 생각을 해요. 긍정적 효과. 빌려준다. 그러면 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고 아들도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뭔가 이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이 돼요.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아들이 필요한 경우 쉽게 내 자동차를 빌려 쓰자고 할 것이다. 버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상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출장 갈 때 내 차를 네가 관리하도록 내가 차를 빌려준다. 그러면은 지금 예상되는 끝점이 이거예요.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그려봤어요. 이거는 뭐 이 책에 그려져 있고 이거 책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제가 그렸습니다. 책보다는 자세히 그려진 거예요. 지금 가지인데 부정적 가지인데 여기가 뭔 액션은 없죠. 그냥 상태로만 또는 가정으로만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액션은 없어요. 부정적 가지니까. 액션은 맨 밑에 시작점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려가지고 내가 너한테 차를 빌려주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려서. 근데 부정적 가지를 모르는 사람, 안 배운 사람도 이런 다이어그램을 주면서 화살표를 주면서 이래서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요 그려진 것은 볼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사나 동료한테 여러분이 이 가지를 그리는 데 숙달이 된다면은 가지를 그려서 한번 못 이긴 척 한번 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부정적 가지 잘라내기 하듯이 내가 딱 잘라가지고 그래 이렇게 안 생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것을 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까지 절대 입을 다물고 있으라. 가지 잘라내기를 내가 말하지 않는 거. 그게 이 비읍한 제안 다루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면은 그거는 그 사람도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이긴 척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은 해결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92쪽에 보면은 바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자기 아내 줄리입니까? 줄리가 여기 있어요. 막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 하는데 아내가 눈치를 주었다. 꺼내려던 말을 도로 삼키면서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거라. 다음 주까지는 출장을 안 가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는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붕어 같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이 타협안을 내놓았다. 혹시 앞으로 2달 동안은 아버지 차를 안 쓰겠다고 약속하면 어떨까요? 아들이 내놓은 대책이에요. 아들이
부정적 가지를 잘라내는 대책이에요. 그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데이빗이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아들은 내 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내 줄리가 물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일주일 만에 아버지 차가 제 차같이 느껴진다면 2달 정도 아버지 차를 못 타면 그 생각을 고칠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줄리가 물었어요. 글쎄 2달은 너무 긴 것 같고 1달이면 될 것 같은데. 아들이 2달 이야기하니까 1달 인심 쓰면서 1달로 이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자, 이게 지금 골드렛이 이 소설에서 해놓은 이야기인데 바로 이게 위협한 제한 다루기의 방법입니다. 소설로 스토리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거는 없지만은 거기가 바로 이 지금 내가 설명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가지 활용법을 3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지 구조를 외워두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가 목표나무도 구조를 외우라 그랬죠. 그것이 구조적인 사고라 그랬죠. 자, 가지 이제 마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구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가급적 외워두십시오. 머릿속으로. 행동, 상태, 과정, 결과.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가정을 읽을 때도 여기서 because라고 있는데 if로 읽을 때도 있어요. if, and, if, then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인과관계를 탄탄하게 엮어가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 그 코멘트를 할 때도 이 인과관계 중심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예요.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풀어가고 가지도 그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결과를 일으킨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느냐. 도미노 효과가 이 줄기의 상태로 계속 이어지느냐. 그것이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 이 구조를 외워야 돼요.